여기다가 비트에다가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제목을 남겨놓는 거예요.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끝을 갖다 놓으시면 이게 더하기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쭉 당겨서 당겨줄게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고 연속 데이터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숫자가 12까지 된다 그랬죠. 좀 더 당겨야 되겠네요. 16까지 당겨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쓱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홈에 가시면 글꼴이라 했죠? 글꼴이에 바둑판 모양이 있다 그랬죠? 누르고 모든 테두리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테두리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여기 대각선이라는 거 했었죠? 아까 요를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가서 테두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테두리에 요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이 그려진다 그랬죠. 파일에 보면 인쇄라고 있습니다. 파일에 인쇄라고 보이나요? 인쇄를 딱 누르시면은 요 미르 보기가 보입니다. 근데 진짜 없어 보입니다. ESC도 돌아오고요. 여기 점선 같은 거 보이시나요? 점선. 이 점선이 뭐냐면요. 이제 그 A4 용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기만 할게요. 이건 보기만 잠깐 보기만 하겠습니다. 늘렸을 때 이 점선으로 점선을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잘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점선 안에 들어가게 해볼게요. 점선에 들어갔죠? 그러면은 한 줄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그 파일에 인쇄 누른 다음에 ESC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점선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이 점선에 맞게 그려야지만 삐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쓸데없이 인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점선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시면은 초순, 중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장에 사진이 나와버려요. 이거는 이제 종이 낭비입니다. 종이 낭비, 인크 낭비죠? 이렇게 되면 진짜 종이 낭비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점선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절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요거는 그냥 클 필요가 없죠.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숫자이기 때문에 굳이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 데나 클릭한 다음에 A랑 B 있죠. B 사이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줄여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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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주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초순, 중순, 하순 있죠. 얘는 똑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게 양식을 보시면은 같은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양식을 딱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걸 양식을 보시면은 초순, 중순, 하순 해가지고 여기가 칸이 일정하죠? 얘는 조금 이제 내가 이거를 똑같은 건 똑같이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맞추는 걸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 키보드에 마우스에서 알파 B에 올리겠습니다. 그 마우스 모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B에 올리시면 마우스 모양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마우스 모양 이렇게 됩니다. B에 올리시면. 그러니까 마우스 모양이 지금 반창고잖아요. 근데 알파를 B에다 올리시면은 화살표만 바뀌는 게 보이나요? 이 상태에서 찍 들어가시면 이게
B, C, D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여기 마우스 B에 올린 다음에 B, C, D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알파벳 B랑 C 사이에 있죠. 이거를 이렇게 늘리시면 같이 움직입니다. 늘리다 보면은 이게 딱 점선에 달라붙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냥 눌러보세요. 이렇게 계속 눌러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리다 보면 이게 딱 점선에 붙을 때가 있습니다. 딱 점선에 붙는 게 딱 최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딱 보다 보면은 이 정도 아직 점선에 안 붙었죠. 또 늘리다 보면은 점선에 이렇게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된 겁니다. 근데 너무 늘리면은 점선이 잘려 나갑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딱 점선에 딱 달라붙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파일에 인쇄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가로는 있어 보입니다. 약간 뚫리긴 했는데 어느 정도 가로는 이제 위치가 맞은 겁니다. A4부터 여기 D16까지 잡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A4부터 D16까지 잡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칸이 많으니까 맞추기 힘드니까 내가 숫자를 입력해서 해볼게요. 숫자를 입력해서. 그래서 A사부터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서식 가서 행높이라고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서식에 행높이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좀 16.5 되는데 한 30 정도? 스크롤 내려보시면은 밑에 또 점선이 있습니다. 점선이 최적화될 때가 있어요. 좀 더 늘려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유가 있네요. 다시 서식에 행높이 가서 40. 좀 더 늘려야 되겠네요. 서식에 행높이 가서 45. 좀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높이를 조절하면서 너무 딱 안 맞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 남는 건 괜찮습니다. 너무 딱 안 맞춰도 되고 한 이 정도 남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45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좀 늘린다 싶으면 또 서식을 가서 행높이 가서 와 50이네. 50.5. 좀 더 늘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여기 홈에 서식의 행높이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50 정도가 적당히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50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인쇄를 또 누르시면은 세로 길이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할 건데요. 이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가운데 정렬한 다음에 요 띄어쓰기로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근데 이거는 좀 노가다긴 합니다. 근데 이걸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띄어쓰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초순, 중순, 하순 요것만 잡으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컨트롤 1 누른다. 셀서식이라 했죠. 셀서식. 컨트롤 1을 누르셔야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서식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뭐가 있나요? 맞춤이라고 보시나요? 맞춤? 뭔가 내가 맞춤 보이나요? 맞춤 보이죠? 맞춤 보이시는데 여기 텍스트 맞춤이라고 보이시나요? 여기 가로 말고요. 맨 밑에 보면 균등 분할 들여쓰기라고 있습니다. 균등 분할 들여쓰기. 그리고 잠깐 이거 잠깐 대기할게요. 균등 분할 이거 셋을 들어가서 맞춤 간 다음에 이거 균등 분할 들여쓰기를 선택할게요. 확인 들어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뜯어볼게요.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요게 너무 붙었죠?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기 여백이 있죠? 근데 지금 한 거는 너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번 들여쓰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이게 그 글자 수만 글자 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두 글자 정도 띄어진 것 같아요.
두 글자 정도. 얘도 양쪽으로 요 한 두 글자 정도 길이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2로 바꾸시면요. 두 글자 정도 여백이 생깁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은 요거를 다시 보면은 센서식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맞춤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균등분할 들여쓰기로 가셔야 돼요. 근데 그냥 영어로 하면 너무 달라붙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들여쓰기라고 합니다. 양쪽에 그냥 숫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글자 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글자 수. 그래서 한 두 글자 정도 여백을 띄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숫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딱 누르는 순간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정도 되면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1부터 10위까지 다 들어간 상태에서 가운데 등면입니다. 맞춤의 가운데 등면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양식 같은 경우는 이걸 볼게요. 이걸 보시면은 이제 이 안에 선보다 이 밖에 선이 두꺼운 게 보이시나요? 뭐 그런 양식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 양식을 보시면은 안에 선은 좀 얇아요. 근데 밖에서는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를 두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요- 얘부터 여기까지 다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A4부터 여기 D12까지 다 잡으셔야 됩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아까 그 똑같이 요 바둑판 무늬 있죠? 요 바둑판 무늬가 있어요. 아까 요 모든 테두리 넣었었죠? 거기 보시면요. 그거 딱 누르시면요. 뭐가 있냐면은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고 있습니다. 이거 있죠. 뭐는 이제 실제 양식 같은 경우는 이제 겉에 테두리는 두껍게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들어간 상태에서 요 옆에 상대 V자 눌러서 굵은 상대 테두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두꺼워집니다. 실제 양식 보면은 얘도 샘플 드린 거 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두껍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두껍게 돼 있습니다. 실제 양식도 이렇습니다. 이런 서식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미리 보기를 인쇄를 보겠습니다. 이거 인쇄 누르고 잠깐 대기하겠습니다. 인쇄 딱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뜨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 이거부터 A1부터 D4까지 이렇게 합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로 합쳐주셔야 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합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제목을 쓰겠습니다. 행사 예정표 하고요. 이제 얘가 10일인데 얘보다는 제목이 글자가 커야 됩니다. 요 크기랑 요 크기랑 글자가 같으면 안 되겠죠? 요 크기랑 요 크기랑 글자가 같으면 안 돼요. 얘보다는 얘가 더 글자를 커야 됩니다. 그래서 한 16 정도로 좀 바꿔볼까요? 보통 16 정도 많으니까 16에서 요거를 얘를 클릭해서 글자 크기를 16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통 그리고 이제 제목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가 많이 되고 띄어쓰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했던 거 똑같이 이용해 볼게요. 얘를 클릭하고 셀서식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균등분할 들여쓰기 똑같이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글자 좀 숫자를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10 정도 줘볼까요? 이 정도. 10 정도 주신다든지 아니면 더 주고 싶다. 12 정도. 이 수치를 조절하시면 내가 제목 이걸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좀 더 하고 싶다. 한 8 정도? 이런 식으로 내가 제목을 위치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 수치용해서 내가 뭐 10으로 한다든지 8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 1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아까 똑같은 거죠?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한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띄어쓰기 안 하고도
제목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내가 행 띄고 한 5칸 띄고 또 사 띄고 5칸 띄고 그럼 너무 많이 띄어쓰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처럼 요 띄어쓰기 등등분할을 활용하시면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지금 또 한 가지 더 보시면 요거를 이제 제가 인쇄를 딱 눌렀을 때 한쪽에 쏠려 있습니다. 너무. 보시면 여기 왼쪽은 여백이 한 요 정도 되는데 오른쪽은 여백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에 쏠린 여백 그 양식은 뭐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페이지 레이아웃에 라고 있습니다. 여백이라고 있고요. 뭐 이제 사용자 여백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로 들어오면 다시 보시면 여기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페이지 레이아웃이 있고 여백이라고 있고요. 사용자 지정 여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통 이제 세로는 가운데 잘 안 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고 보이시나요? 이걸 딱 누르시면은 체크하면 됩니다. 페이지 가운데 맞춤해서 가로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른다. 여기 민세 보기 미리 보기도 있네. 여기 민세 미리 보기도 여기 있네. 민세 보기 미리 누르셔도 가로로 들어옵니다. 그럼 딱 이게 왼쪽 여백이랑 오른쪽 여백이 딱 맞습니다. 다시 ESC 누르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홈에 가면요. 여기 보면 여기 밑줄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 글꼴에 아까 테두리 옆에 보시면은 여기 밑줄 놓는 게 있어요. 테두리 옆에 가위 밑줄 있는 게 있는데 이걸 이중 밑줄로 확인해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버리네요. 예, 공간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줄로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밑줄은 이걸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내가 직접 이제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면요 여기 삽입에 보시면 도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선의 첫 번째 거 있죠. 선의 첫 번째 게 있습니다. 삽입 도형 가지고 선의 첫 번째 게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게 선 그릴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선을 그리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다 보면 삐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삽입에 가서 여기 도형 가면 첫 번째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Shift 키 누르시고 그리셔야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Shift 누르고 반드시 그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먼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쓰는 거랑 좀 버전이 달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쓰는 버전은 서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선을 클릭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형 서식이 나오는데 지금 쓰시는 거는 제 거랑 버전이 달라요. 그냥 서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거는 이제 그 오피스 365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쓰시는 거랑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도형 서식이 아니라 서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윤곽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윤곽선이라고 있고요. 일단은 먼저 요 자동이라 보이시나요? 테두리 색깔입니다. 요 테두리 색깔을 검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색깔이 검정색이죠. 테두리색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얘도 검정색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윤곽선 가시면 여기 두께라고 보시나요? 두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좁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보시니까 이건 약간 두 줄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하는 거랑 버전이 달라가지고 좀 다르게 나옵니다. 제가 같은 경우는 쓰는 거랑 좀 버전이 달라요.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쓰는 게 오피스 365 버전입니다. 근데 제 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은 도형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이라고 있어요. 네, 이제 창이 하나 나올 거고요. 이제 제가 쓰는 버전 같은 경우는 옆에 이렇게 나옵니다.
파이 하나 나올 겁니다.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볼게요. 잠깐 대기하겠습니다. 여기 얘를 클릭하시고 이제 지금 쓰시는 버전은 선 스타일로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따로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쓰는 버전은 선 스타일 가서 이 겹선 종류를 두 줄짜리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